염승환의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투자 노트 살펴보고요. 이에 따른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개인분들은 한 주간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으셨을까요? 탑10 리스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셋업체들 좀 많이 사셨네요. LG화학, 삼성 SDI 올라와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기아,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10종목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슈가 많이 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삼성전자는 또 없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종목 가장 눈길이 가시나요? 세 종목 정도 볼게요. 삼성전자는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없어서 저도 만나봤더니 삼성 SDI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 주가 좀 올라가서 많은 분들 오히려 좀 파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전자를. 그래서 좀 편입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LG화학인데, 맞아요. LG화학이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다음 달에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에 LG화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차 전지. 네. 근데 이걸 이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에너지솔루션이 들어간 만큼 뭐 일부에서는 이거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솔루션 이제 상장을 앞두고 수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그 MSCI 그 신흥국에 중국이 한때 이렇게 편입만 되면은 문매를 맞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중국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밸런스 그래서, 작업에서. 그래서 빠졌던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됐죠? 결국 다 회복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LG화학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삼성 SDI, 뭐 2차 전지 소부장 다 마찬가지인 게, 그 ETF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 일단은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간 만큼 약간의 비중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흔들림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다음 달까지는 이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주가 오르기가 좀 쉽진 않겠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보유자분들은 60만 원 밑으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고 계셔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수급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이게 화학업종 PR로 다시 재평가된다는 말도 돌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본 거죠. 저도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공모가 73조 원 되는데 그 CATL과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총 100조는 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분 한 80% 갖고 가잖아요. LG화학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 지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분이 80%나 돼요. 근데 그걸 인정 못 받는 거죠, 시장에서 제대로. 근데 80% 감안하고 지주사 최대한 할인해서 50% 할인을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4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 가치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0조는 받아야 돼요. LG화학이 갖고 있는 게. 그럼 지금 시총하고 비슷해요. 그럼 나머지 화학사업부,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도 하거든요. 이거는 합치면 한 15조 이상은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최소 75만 원은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감안하더라도. 이게 이슈가 끝나면 주가는 언제쯤에는 복원돼요, 다시. 그래서 지금 뭐 상장 이슈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좀 저는 보유하는 게 맞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어느 쪽 볼까요? 저는 그 현대중공업도 좀 요새 많이 빠져서 역시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죠. 이제 악재는 다 반영은 됐어요. 근데 이제 통상임금 소송 패소 당하면서 이제 악재가 한번 나왔고, 이게 한 6천억 정도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꽤 큰 금액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보호해수 물량이 좀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빠졌는데, 다만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뭐 LG화학도 그렇지만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기업의 본업에 문제가 생겼냐 이거죠. 이것만 아니면은 굳이 내려가는 자리에서 팔 필요는 없는데 현대중공업도 지금 본업 자체는 너무 좋죠. 수주도 좀 잘 되고 있고 LNG선 계속 지금 사이클도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 주가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비중을 늘려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분들이 모멘텀으로 기대하셨던 게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이슈였는데 좀 이게 더 시일에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뭐 매출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너무 대우조선 이슈보다는 저는 이 악재가 이미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대중공업 본업에서 수주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 우리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네, 요새 네이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네이버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리 인상기 진입해서 이제 성장주 할인받는다 네. 이것 때문에 좀 빠지고 있지만 그거 말고 뭐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규제 그리고 이슈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사실 카카오가 좀 문제죠. 규제 이슈에는 뭐 그때도 이제 카카오가 한번 플랫폼 규제.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예전부터 규제 이슈에 많이 걸렸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은 네이버가 먼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지금 하려는 게 해외로 나가잖아요, 자꾸.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거기다 메타버스에선 국내에선 그래도 메타버스 하면 네이버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확대 또 수혜고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도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그 네이버의 이 제페토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부진할 때 관심 안 가질 때 비중 늘려야 된다. 지금이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늘려갈 시기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새 종목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크릿 노트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의 시크릿 노트.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장인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전략을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략 추천하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지수가 되게 답답해요. 오늘도 네. 좀 답답한 상황인데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랠리를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실망은 하지 마시고 지수가 좀 갇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반도체가 드디어 일어섰거든요. 완전히. 메모리나 낸드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3분의 1인 반도체가 좋아지는데 증시가 급락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언제 반영될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네. 밀리지도 않고 뭐 갖은 악재가 나와도 네. 증시가 3천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하방 경기성 확보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가려면 다른 업체들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결국에 내년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성장 산업이 뭔가? 지수에 연연하면요. 진짜 사실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지수만 보고 있으면 매일 좀 올랐다, 좀 빠졌다. 그러면 오늘은 좀 사볼까 하다가 내일 빠지면 또 팔아볼까? 이 생각만 하다 그냥 끝나버려. 1년이 가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수 오르는 거 내리는 거 그냥 개의치 마시고 반도체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데도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산업이 뭘까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너무 이미 올라간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들이 충분히 반영됐는데 그래도 내년에 개선될 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네. 자동차 반도체 공급 정상화된 건 아닌데 지금 최악은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 CEO도 언급을 했잖아요. 네.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최악은 좀 지나가는 상황이고 엊그저께 현대차에서도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장 전략이 나오는데 주가는 그걸 반영을 못하고 PER 6배, 7배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방은 되게 단단해요. 근데 조그마한 모멘텀이 나오면 상방이 열릴 기업들을 한번 그걸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이거를 아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현대차가 내년에 어떤 전략이 나올까? 이런 거를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성장 산업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미국도. 그러면 은행주잖아요. 그렇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크게 보자.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디어를 정립하시면 답은 나오는데 너무 좀 시장만 보시는 것 같아서 그건 네. 좀 지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 노트 두 번째 열어보면서 어떤 종목 공략할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투자 노트 확인해 볼까요?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 지금 잡아야 볼 연말 유망주는 이사님 그러면 자동차 쪽이 지금 기회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이 더 그러니까 기회가 제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사봐본 건 네. SK 스퀘어가 이번에 갑자기 급등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가짜 하락 때 사자. 진짜 하락이 아니에요. SK 네. 스퀘어가 잘못돼서 빠진 게 아니라 블록들 물량이 나온 거예요. 수급 이슈 때문에. 네. 근데 회사에 펀더멘털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갑자기 뭐 일부 대주주가 지분을 판다거나 뭐 블록들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기회죠. 물론 앞으로 기업이 성장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업 중에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거나 블록들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가 절호의 찬스였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SK 스퀘어도 같은 경우다. 네, 그래서 스퀘어가 지금
급등 나왔어요. 최근에 한 며칠 정도.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네. 대표적인 게 아까 현대중공업도 그랬고요. 네. 예. 두 번째가 이노션이 있어요. 이노션은 코스피 200에서 탈락했어요. 빠졌습니다. 네. 근데 기업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도 이제 안 나옵니다.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런 이런 또 거. 이야기가 있네요. 예, 네. LG도 블록딜 나왔잖아요. 네. 그 구본준 그 전 회장이 LX홀딩스로 이제 가면서 지분을 블록딜로 팔았죠. LG 기업 가치랑 무관한데 블록딜로 시장이 물량이 풀리니까 주가가 그날 한 7% 빠져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블록딜 이슈로 한번 쭉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이 이런 것 때문에 빠졌을 때 한번 담아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포커스를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을 때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럼 업종별로 봤을 때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 거를 좀 기대하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한 코멘트도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계속 업종은 앞으로 성장하는 게 뭔지를 계속 치열하게 고민해 보세요. 뭐 네. 그거는 책도 보시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 은행주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여기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네. 내년에 배터리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단순화하되 좀 빠져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 과감히 좀 담아보자. 펀더멘털을 훼손이 없는 한 네.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승폭은 좀 제한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곡선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35% 그리고 코스닥도 0.39% 정도의 상승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감까지 대형주의 흐름과 함께 수급 상황, 환율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더 많이 준비해서 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